아홉 거인은 일반 무지성 거인과는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며 거인의 신체 중심부, 목덜미 속에 계승자의 인간 몸이 위치하게 되는데요. 이는 근육과 심줄로 연결되어 있고 이들은 모두 유미르의 저주라는 제한 아래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격이 거인 대표 거인들인 아홉 거인에 대한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 짐승 거인. 짐승 거인은 아홉 거인 중에서도 가장 외형적으로 특이한 모습을 가진 거인으로 계승자의 성향이나 유전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동물의 형상으로 변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형적인 인간형 거인이 아니라 원숭이, 악어, 사슴, 양 등 각종 동물과 유사한 외형으로 나타나며 이로 인해 전투 방식과 능력 또한 천차만별로 달라지곤 합니다. 이 거인은 본래 톰 쿠사바라는 의사가 계승하였고 이후 지크 예거가 이를 이어받아 진격의 거인 세계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지크 예거의 경우 짐승 거인을 거대한 침팬지 형태로 구현했고 이와 함께 압도적인 투척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바위를 집어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병사들을 명중시키는 수준의 정확도와 파괴력을 갖춘 포격형 전투를 선보이며 호병 거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시즌 3에서 조사병단을 거의 전멸 직전까지 몰고 간 투척 스타일의 바위 던지기는 짐승 거인의 원거리 공격을 가장 잘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짐승 거인이 무서운 점은 원거리 전투 능력에만 있지 않습니다. 지크가 왕가의 혈통을 지닌 계승자였기에 그는 짐승 거인의 능력 외에도 좌표의 힘을 일부 사용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지크는 특정 조건에서 거인의 척수액을 투여받은 LDI를 고함 한 번으로 무지성 거인으로 변이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작중에서는 병사들에게 포도주 형태로 척수액을 미리 투여한 뒤 전장에서 지크의 포유 한 번으로 한순간에 병력을 거인화시키는 장면이 연출되며 이는 말해전의 전황을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크의 짐승 거인은 원거리 공격 능력, 전략적 통제력, 유전자 기반의 변이 능력까지 겸비하고 있어 단순히 힘으로 싸우는 거인이 아닌 전략 병기이자 생화학 무기에 가까운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그의 능력은 다소 제한적이지만 지크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던 냉정한 두뇌와 생물학적 지식과 왕가 혈통이 결합되었기에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짐승 거인의 단점은 근접전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크는 앨런과의 접촉을 통해 시조의 힘을 깨우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 리바이 병장과의 근접 전투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패배하며 그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근접전에서의 무력함은 몸 자체가 투척에 특화된 형태로 설계된 탓이기도 하며 전투에서는 항상 병사들의 지원이나 수비 병력에 의존해야만 하는데요. 결국 짐승 거인은 상황 통제와 병력 운영, 무기화된 척수액의 활용과 포격 등 특수 임무 수행에 최적화된 거인으로 계승자의 성향에 따라 능력이 크게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격의 거인 세계관에서 짐승 거인은 전략적 대량살상 병기에 가장 가까운 거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전투의 거인. 전투의 거인은 아홉 거인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전투 스타일과 구조를 가진 존재로 전신을 자유자재로 경질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무기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투의 거인의 가장 큰 특징은 소유자가 거인의 목덜미가 아닌 외부의 경질화된 결정체 안에서 조종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다른 지성 거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파일럿이 조종하는 전투병기처럼 활용을 하는데요. 라라 타이버는 자신의 몸을 수정체 안에 감싸 안전하게 보호한 채 전투의 거인을 원격 조종하듯 움직였으며 거대한 망치와 창과 기둥 등의 무기를 만들어내며 압도적인 전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능력은 거인의 살덩이로 경질화된 무기를 생성해내는 일종의 거대 3D 프린터 능력으로 진격의 거인 세계관 내에서 전례가 없는 기술이라 볼 수 있는데요. 초반 말의 축제에서 앨런과의 전투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전투의 거인은 진격의 거인을 압도하는 파괴력과 정밀한 무기 조작으로 도시를 초토화시키며 전략형 거인의 위용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히 덩치나 힘만으로 싸우는 다른 거인들과 달리 전투의 거인은 도구를 활용한 전략적 공격과 방어를 병행할 수 있는 전장 지휘형 병기라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뛰어난 전투 능력에도 불구하고 체력 소모가 매우 크다는 단점이 있으며 무기를 반복해서 생성하거나 수정체 방어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데요. 조종 방식 특성상 장거리 기동에는 적합하지 않고 특히 전투 거인의 힘을 발휘하는 동안 파일럿의 체력이 고갈되면 곧바로 기능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兄と同じ水晶体 실제로 라라 타이버는 앨런의 기습을 받은 이후 턱 거인의 턱에 의해 수정체가 파괴되며 사망하게 되었고 이로써 전투 거인의 힘은 앨런에게 흡수가 되어버렸습니다. 3. 진격의 거인. 진격의 거인은 9거인 중에서도 가장 철학적이며 상징적인 존재로 단순한 힘을 넘어서 시간을 관통하는 기억 공유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 등장 시 별로 세지 않은 거인이구나 싶었지만 진격의 거인의 능력은 현재의 계승자가 과거는 물론 미래 계승자의 기억까지 엿볼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 시간선이 일직선이 아닌 고리처럼 연결되는 독특한 설정을 만들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앨런 예거가 미래의 자신으로서 과거의 아버지 그리샤 예거에게 영향을 주는 장면인데요. 그리샤가 레이스 가문을 몰살하며 시조 거인의 힘을 빼앗은 결정적인 순간 앨런은 기억을 통해 아버지의 머릿속에 자극을 보내고 그리샤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이렇게까지 시킬 줄은 몰랐다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단순한 계승의 흐름이 아니라 진격의 거인이 시간 넘어 의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강력한 설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격의 거인은 정보의 전달자 운명의 개입자로 기능하며 실제 스토리상에서도 모든 사건의 중심축이 되었는데요. 자유를 위한 강박을 가진 앨런 예거에 이르러 절정을 이루며 결국 그는 시조 거인의 힘과 결합해 다 죽여버릴 수 있는 땅울림을 일으키고 전 세계를 멸망시키는 극단적인 선택을 감행하게 됩니다. 전투력 측면에서 보면 진격의 거인은 경질화나 초대형화 같은 특별한 능력은 없지만 격투에 최적화된 신체 구조와 탁월한 회복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4. 차력거인. 차력거인은 9거인 중 가장 독특한 특성을 가진 거인으로 장시간 거인화가 가능한데요. 기계 장비를 탑재할 수 있는 유일한 거인으로 계승자인 비크핑거는 마레의 전사 중 하나였으며 뛰어난 전술 감각과 판단력으로 차력 거인의 전략적 활용도를 극대화한 인물입니다. 다른 거인들이 거인화를 유지하는 것에 비해 차력 거인은 며칠에서 몇 달까지도 거인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장기 작전이나 정찰 임무에 매우 적합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피크는 몇 달 동안 거인 상태로 말의 전선을 누비며 정찰과 보급 병기 운반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차력 거인은 몸뚱이에 무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몸 위에 중기관총이나 탄약 박스 그리고 포탑이나 방탄 갑옷 등을 설치해 병사들이 올라타 전투를 수행하게 만드는데요. 기동성과 회복력이 뛰어난 데다 사족보행 형태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전장을 누비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한 활용성에도 불구하고 전투력 자체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인이지만 체급이 작고 직접적인 전투에서는 방어력과 공격력이 부족하다 볼 수 있는데요. 무기 장착 없이 다른 지성 거인과 1대1로 맞붙는 상황이 온다면 그냥 골로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크는 직접 전투보다는 항상 병기 운용과 서포트 역할에 집중하며 전략적 기동과 후방 지원에 주력하는 거인이라 보여집니다. 5. 여성형 거인. 여성형 거인은 9거인 중에서도 가장 다재다능한 능력을 지닌 거인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름 그대로 여성적인 체형을 지닌 거인인데요. 조사병단이었던 애니 레오나트가 계승자로서 사용하며 격투술과 전략적 판단을 바탕으로 전장을 누비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애니는 조사병단 훈련소 시절 미카사와 나란히 상위권에 올랐던 격투 실력자였으며 이러한 신체적 기술이 거인화 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미친 듯한 강함을 보여주었는데요. 다른 거인들과 달리 단순한 힘싸움이 아닌 격투 기반 전투가 가능한 거인으로 여성형 거인의 대표적 특징 중 하나는 부분 경질화 능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애니는 팔이나 다리의 특정 부위를 경질화하여 주먹이나 발차기 등 공격에 활용하며 조사병단을 상대로 손날 형태로 경질화된 손을 휘둘러 단숨에 여러 병사를 베어내는 장면도 보여주었는데요. 또한 기동성과 지구력도 뛰어나 빠르게 이동하면서 유연한 전투가 가능하며 실제로 숲속에서 리바이 분대의 포위망을 뚫고 탈출할 정도의 민첩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성형 거인은 또한 울음소리를 통해 무지성 거인을 불러 모을 수 있는 특수한 능력도 지니고 있어 위기 시 이를 방패 삼아 빤스런을 하거나 상황을 역전시키는 전략적 수단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애니는 단순히 강한 거인이 아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올라운드형 전사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으며, 애니는 월로즈 붕괴의 위기 직전 정체가 드러나자 스스로를 결정체로 감싸고 장기간 동면하는 생존형 경질화까지 보여주었습니다. 6. 갑옷거인. 라이너의 갑옷거인은 전신 경질화 능력이 특징인데요. 이 외피는 조사병단의 입체기동 장비 칼날은 물론 초기의 대포조차 통하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고 초반에는 거의 무적에 가까운 존재로 그려지기도 하였습니다. 1対1なら俺は勝てる 실제로 월마리아의 대문을 몸통 박치기로 박살낸 장면은 갑옷거인의 위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방어력에도 불구하고 경질화는 특정 부위에 집중되면 쉽게 깨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진격의 거인 앨런과 싸울 때 라이너는 무릎 관절이나 팔꿈치 등 움직임이 필요한 부위의 갑옷을 해제하거나 얇게 유지하는 순간 이로 인해 미카사의 공격에 치명상을 입는 장면도 연출되기도 하였는데요. 또한 후반부로 갈수록 갑옷의 내구성이 점차 약화되는 모습이 보이며 이놈은 유리 거인이구나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대형 창과 같은 병기에는 약점을 보이게 되었고, 내구력만으로는 더 이상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는 시점에 도달하게 되어 포스가 상당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7. 턱거인. 이름 그대로 턱이 강력한 턱거인은 9거인 중 가장 작은 체구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민첩성과 파괴력 면에서는 최상위 급으로 꼽히는 거인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름처럼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경질화된 턱과 손톱으로 다른 거인들이 부수지 못하는 경질화 결정체조차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거인입니다. 실제로 턱거인은 전투의 거인의 결정체를 부숴 전투의 핵심을 바꾸는 역할을 했으며, 이 장면은 단순한 거인 이상의 전략적 가치를 입증한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턱거인의 계승자는 마르셀 갈리어드에서 유미르 그리고 포르코 갈리어드 마지막으로 팔코 그라이스 순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계승자마다 외형과 전투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졌으며, 유미르는 단순한 사족 보행형 거인으로 큰 전투 기술은 없지만 빠른 기동을 활용해 야전에서 생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포르코와 팔코는 날카로운 손톱과 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거인 전투에서 활약하였고, 특히 포르코는 거대한 수정체를 깨뜨리며 아르민과 앨런에게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는데요. 이후 팔코에게 계승되면서 거인의 형태도 새 형태인 새 모양의 거인으로 변화까지 하며, 이건 뭐 지맘대로 변하는 거인으로 보여졌습니다. 이처럼 턱거인은 작고 빠르며 예리한 공격으로 기습과 암살에 최적화된 거인이며, 보통 사족보행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계승자에 따라 각기 다른 스타일로 거인이 되며 그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8. 초대형 거인. 지리는 포수를 가진 초대형 거인은 9거인 중 가장 거대한 몸집을 가진 존재로 높이 약 60m에 달하는 압도적인 크기를 보여주는데요. 초대형 거인은 등장 자체만으로 공포의 상징이 되었으며, 스토리 초기 계승자는 베르톨트 후보였습니다. 초대형 거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변신 시 발생하는 폭발적인 에너지로 인한 단순한 변신이 아닌 일대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폭발로 이어지는데요. 실제로 베르톨트는 트로스트구에서 첫 등장할 때 성벽을 단숨에 부숴버렸으며, 아르민은 말의 침공 당시 항구를 한 번의 변신으로 전멸시켜 압도적인 파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대폭발과 함께 다른 무기는 전신에서 고유를 방출하는 특이한 기술인데요. 이는 접근하는 적을 자동적으로 방어하는 기능이 되며, 특히 입체기동 장치를 사용하는 인간에게는 매우 치명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고열은 공격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근육을 연소시키며 열을 발산하는 방식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장시간 유지되면 사용자의 체력도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덩치가 산만해서인지 민첩성이 매우 떨어지며, 베르톨트는 거인화 이후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단순한 낙하나 발차기로 공격을 가했고, 아르민 역시 거인화 후 대부분을 짧은 순간의 파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초대형 거인은 단순한 거인이 아닌 인류와 세계 사이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파괴의 상징으로 볼 수 있으며, 진격이 거인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終わった。 9. 시조의 거인. 시조 거인은 9거인의 기원이자 최종 형태로 에르디아인의 신체와 정신을 자유롭게 조작하고 모든 거인을 지배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능을 지닌 존재인데요. 최초의 시조 거인은 유미르 프리츠로 그녀가 죽은 후 그 힘은 프리츠 왕가를 통해 대대로 계승되어 오게 되었습니다. 시조 거인은 현실 세계와는 다른 차원의 공간인 좌표라는 세계에 존재하며, 이곳에서 엘디아인의 의식을 접속시키거나 새로운 질서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 좌표 세계에서 유미르는 수천 년간 거인의 육체를 만들어내었고, 앨런과 지크가 좌표 공간에서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앨런 예거는 왕가 혈통을 지닌 지크와 접촉함으로써 시조 거인의 힘을 각성했고, 각성 직후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거인의 군세를 이끌어 땅올림으로 전 인류를 아작내려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앨런의 시조 거인 형태는 약 2km에 달하는 거대한 등뼈 형태의 괴수로 변하였고, 그 모습 자체가 이미 인간을 초월한 신적 존재로 표현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조 거인의 능력은 오직 왕가의 혈통을 지닌 자에게만 발현되며, 그렇지 않은 자는 아무리 계승하더라도 이 힘을 사용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프리츠 왕가는 이 힘을 철저히 통제해 왔고, 앨런 또한 지크와의 접촉 없이는 시조의 힘을 발현할 수 없었습니다. 시조 거인은 단순히 가장 강한 거인이 아니라 세계관 전체의 설계도이자 진격의 거인이 말하고자 했던 자유와 운명의 본질을 구현한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駆逐してやる。